안녕하세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전문가 영웅 전찬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0년 1월 26일 밤 11시 12분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 구독자분들과 VIP 분들 그리고 체험방 분들께 얼굴을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좀 가급적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종목을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교육 영상을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설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작년과 다르게 올 설명절은 솔직히 편하게만은 보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뉴스를 TV를 틀면은 설명절 특선 영화라고 해서 지난 작년에 핫했던 영화들이 TV에서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번 연휴는 이번 설명절에는 TV만 틀면은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으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는 뉴스, 그리고 추가로 우리나라에서도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로 인해서 정말 좀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면 작년 명절과 다르게 좀 걱정이 더 큰, 좀 우려가 큰 명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 명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영웅 전차남이 시크릿 경제연구소 VIP 회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영웅 전차남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방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보나마나 화요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건데 여기서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종목을 이번 영웅 전차남 제약바이오 뽀개기 4탄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종목명은 보시는 것처럼 체시스입니다. 네, 체시스인데 우한 폐렴 걸리면은 치사율이 정말 98%라고 합니다. 현재 백신도 없고요. 이 체시스가 그렇다면 이제는 왜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상승이 나올 때가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2의 고려제약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찍었던 국제약품도 매수 추천가보다 40%나 상승했는데 제2의 국제약품으로 들고 온 체시스. 이번에 분석 영상으로 찍게 됐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웅 전차남 대표의 추천주 정보 체험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8673-4901로 체시스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전화 드려가지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체험방에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순서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 대안책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확산 속도, 즉 한마디로 경과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체시스라는 회사의 기업 소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는 우리가 알고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체시스가 지난 1년 사이에 특별한 공시가 있었는지 한번 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 거고, 그리고 현재 이슈와 그리고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최종 결론. 이 회사를 정말 매수를 할까 말까, 아니면은 내가 보유 중이라면 던질까 말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끝나게 됩니다. 영상 목표는 한 20분 내외로 찍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한 뉴스로 그런 우한 지역의 그런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도 이 체시스 기업 분석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알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분 정도로 컷을 할 건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내용 좋다면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중국 후베이성입니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이 우한 폐렴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 후베이성 안에 우한이라는 지역, 보시는 것처럼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일단은 그 폐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우한이란 지역은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후베이성, 네, 후베이성이라는 중국의 큰 성 안에 있는 한마디로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 후베이성에는 중국의 인구가 5,723만 7,74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베이성 안에는 우한 지역에 사는 사람만 해도 1,022만 명이고요. 한마디로 후베이성 하나에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다 들어갔다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가까이 되니까는요. 네. 근데 우한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이 후베이성 자체를 전부 다 통제를 들어가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5천만 명 자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723만 7,740명 자체가 관리 대상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일단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지만은 한마디로 후베이성에서 즉 5,700만이 예상 감염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떤 화면이냐? 이 우한 지역,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우한 지역에 한마디로 재래시장인데 이게 조금 다른 재래시장보다도 좀 지저분한 게 야생동물.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야생동물들을 직접 생고기로 팔고 판매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오히려 조금 징그러운 걸 좀 준비해볼까 했는데 조금 저녁 시간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메뉴판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한 지역에 있는 야생동물 파는 야생동물을 생고기로 판매하는 그런 가게의 메뉴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숫자 같은 경우는 위안인 것 같아요. 중국의 화폐인 위안, 뭐 500위안, 뭐 115위안, 뭐 500위안, 60위안, 28위안. 물건마다 위안을 체크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공작이라든지 그리고 소라든지요. 소는 양반이죠. 그리고 고양이라든지 들깨라든지 개도 양반이죠. 뭐 사슴, 낙타, 이런 거 타죠. 에버랜드에서만 볼만한 거를 왜 파는지. 여우, 토끼, 스컹크, 당나귀 등, 박쥐 등, 뱀 등 이런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 폐렴이 정말 그 중국에서 야생동물을 먹는 거기서 발병이 됐다고 합니다. 박쥐입니다. 박쥐. 박쥐를 중국인들은 박쥐를 되게 보양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박쥐라든지요. 아니면은 스쯔너리라고 있는데 그 생쥐가 그냥 바로 갓 태어난 아기 생쥐를 그냥 생으로 먹는 그런 아주 좀 우리가 생각해서 아주 징그러운 한마디로 야생동물을 좀 위생 이런 것 상관없이 위생 개념이 없이 그냥 먹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번에 더욱더 이게 문제가 커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발병 원인은 포유류, 박쥐가 포유류에 속하잖아요. 얘들이 야생동물 먹어가지고 그 야생동물 안에 있는 기생충, 즉 야생동물 안에서 이게 발병이 됐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떤 할머니가 이게 박쥐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은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에서 발병했다. 즉 야생동물에서 발병했다라는 이슈랑 다르게 후난, 이건 아까 전에 시푸드 마켓, 즉 재래시장을 보여준 거죠. 여기서 20km 정도 떨어진 후난 생화학 연구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스 연구를 위해서 2017년 개설한 고위험 병원체 실험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이러스가 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관련 기사입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저분한데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 우한에서 확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빠져나와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네. 그리고 영국일간 데일리메일은 2017년 우한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병원체를 연구하기 위해 시설을 세웠을 때 과학자들이 이미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유출이 돼서 지금 이 사단이 낮다고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우한연구소에서는 인간과 생물학적 특성이 유사한 원숭이에게 백신을 시험하는 등 동물을 이용한 연구시설도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연구 기준이 후진국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등 서구에 비해 느슨한 편이라서 네, 수차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거에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명했던 전염병인 에볼라 바이러스를 직접 연구까지 하는 그런 위험한 병영균을 연구하는 그런 생학 바이러스 연구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출이 됐다는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한 폐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병해가지고 후베이성 자체가 전부 다 차단이 되었고요. 5,700만 명에 사는 후베이성이 전부 다 차단이 됐고, 현재 우한 지역 같은 경우는 항공, 그리고 도로, 그리고 차 전부 다 막혔습니다. 한마디로 우한 지역은 전부 다 갇혔다고 우한 지역에 있는 중국인이라든지 현재 대한민국 유학생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전부 다 현재는 좀 갇혔다. 네, 이렇게 조금 이동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이라든지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전세기를 띄워서 자국민을 데리고 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우한 지역에서 중국 전역으로 위험하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모두 철수하자. 중국에서 중국을 빠져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일단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중국 우한 지역에 2주 이내로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을 지으라. 네, 중국 우한시에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요. 현재 우한 병원 같은 경우는 병실도 꽉 찼고, 그리고 현재는 백신도 없고, 그리고 진단 키트도 없고, 그리고 현재 방호복이죠. 네, 이렇게 감염되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1차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마스크라든지, 네, 그리고 이런 장갑이라든지 방호복 같은 것도 아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확진자가 2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도 중국인이고요. 근데 그 중국인 같은 경우가 해열제를 먹고 열이 내려간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게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추방이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는 첫 번째는 중국 국적을 가진 여자가 19일에 입국했다가 20일에 확진돼서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 2분께서 이렇게 입국을 했다가 중국 지역에서 중국의 우한과 상하이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와가지고요.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벌써 국내에만 확진자가 3명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관광 왔다가 필리핀 정부 자체에서 다시 강제 송환을 시켜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중국을 들어갔다고 하고 홍콩 같은 경우도 중국 본토에서 이제 누구도 받지 않는다고 이제 길을 막았다고 하는데도 아직 대한민국 정부는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체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이 체시스라는 회사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부속품 제조 및 판매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주 사업은 자동차 부품 장비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체시스 같은 경우가 계열사가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열사 8개 중에서 한 군데가 넬바이오텍이라는 회사고요.
이 넬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농수축산물 관련 바이오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개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넬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농수산물 관련 바이오 및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12개월 사이에 공시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특별한 공시가 있었어요. 네, 이것 때문에 현재 주가가 계속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상장 기업 대표의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런 대표들은 좀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한마디로 오너가 파는 거죠. 장내 주식을 매도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제일 좀 양아치 짓을 하는 거죠, 대주주가. 일단은 무엇보다도 지분을 2% 정도 팔았습니다. 1월 20일에요. 그래서 17.63%였던 대주주의 지분이 15%로 낮춰졌고요. 네. 이렇게 증감, 즉 감소가 돼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좀 눌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주주가 매도한 주식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이슈가 일단은 살아있고요. 즉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이슈라든지요. 또는 지금 이렇게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렴 이슈가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LB세미콘이라는 회사,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LB세미콘 2018년 6월 4일에 이 회사는 더 심각합니다. 52% 가지고 있었던 회사, 이 LB세미콘의 최대 주주가 52%를 가지고 있었는데 6월 4일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38.93, 즉 20% 가까이를 장내 매도를 했어요. 네, 주식시장에서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렇게 1020원 바로 빠졌고요. 6,300원에서 또 빠졌고요. 한마디로 이틀 사이에 거의 30%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LB세미콘 주가는 얼마일까요? 이때 5,000원에서 6,000원대 많은 개미들이 던졌고요. 실제로 더 빠지면서 4,000원까지도 갔습니다. 근데 결국에 LB세미콘 BTS, 즉 방탄소년단 이슈 모멘텀 지속으로 인해서 현재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330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걱정했던 5,000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빠졌다가 결국에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올랐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체시스, 대주주가 매도한 거는 2%밖에 안 된다.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매도한 게 20% 가까이 되면서도 20% 가까이 매도하고 하한가까지 빠지고 나서도 한두 달 사이에 다시 무조건 올라와서 현재 주가는 8,000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체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대주주가 지분 2%밖에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ASF 이슈, 즉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라든지 우한 폐렴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저는 제 유튜브 영상에 광고 안 넣습니다. 네, 광고를 안 넣어서 저는 요 유튜브로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은 꼭 넣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웅 전차남 추천주 정보체험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8673-4901로 체시스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전화 드려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과 해외 선물 리딩방으로 좀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좋다면은 채널 구독과 댓글도 꼭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슈 및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체시스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넬바이오텍에서 현재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제약바이오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코키 통증 치료제라고 해서 네일디클라주필도 있고요. 네일티코미식 등이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열제, 동물 해열제 등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부 다 이쪽에 있는 것도 못 가져왔는데 이쪽에 있는 거에서는 구충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물 백신용 주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넬바이오텍인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지금 요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넬티미코신 250g 액, 이게 요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돼지와 닭, 네, 중국인들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일본 사람들이든 인도 사람, 즉 이슬람 사람들만 빼고 제일 많이 먹는 게 돼지죠. 근데 여기서 네, 한마디로 돼지가 폐렴 걸렸을 때, 즉 세균성 질병의 치료약인데, 뭐 돼지가 폐렴 걸렸을 때라든지, 네,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즉 넬티미코신, 즉 항생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체시스가 네, 항상 돼지열병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장에서 장중 20% 올라가고 상한가 나왔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이 우한 폐렴 이 바이러스가 현재 중국에서는 야생동물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야생동물 중에서 박쥐, 뱀, 생쥐라든지, 네, 또는 뭐 토끼라든지 그런 데서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한 지역에 있는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그게 바이러스 세균이 유출되어서 네, 이렇게 퍼졌다고 하고요. 정말 굉장히 지금 원인들이 정말 많은데 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국인들의 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나온 거고, 그리고 즉 과거의 사스 같은 경우도, 네, 과거에 좀 대한민국 시장이라든지 전 세계를 좀 강타했던 사스 같은 경우도 박쥐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물 백신이 좀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발병의 원인은 좀 야생동물 쪽에 저는 좀 더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시스를 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고, 체시스의 자회사인 넬바이오텍에서 만든 요 백신 의약품을 좀 강력하게 좀 더 믿고 있고요. 믿고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좀 사설이 길었는데 이제 좀 최종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시스 최종 결론입니다. 일단 제가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 VIP 회원님들과 그리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체험방 회원님들께 다시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가 밴드입니다. 3,570원. 현재 이 3,485원은 이게 설 연휴 전날 네, 끝난 종가 기준이에요. 즉 한마디로 2020년 1월 23일에 종가 기준입니다. 네, 제가 다시 추천드리는 매수가 밴드입니다. 3,570원에서 3,450원에 매수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100원으로 설정해서 우리 매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로 나눌 건데요. 1차 목표가는 4,200원에서 4,350원이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700원에서 5,100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가까이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믿고, 그리고 강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체시스를 저 영웅 전차남의 제약바이오 뽀객이 4탄 종목으로 준비하게 됐고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체시스 매수가는 3,570원에서 3,450원을 잡자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3,100원 잡고 이 체시스 매매하는 데 있어 리스크 관리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200원에서 4,350원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700원에서 5,100원 네, 설정을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볼 필요가 없고 여기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 체시스 같은 경우는 좀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신규 매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물려 있으신 분들 역시도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가 밴드 안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나서 일단 평균 단가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라든지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 폐렴 이슈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저는 예상되기 때문에 매도보단 무조건 홀딩해서 최소한 본전권에서 수익권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 타임이죠. 일단은 저 영웅 전차남
추천한 국제약품도 매수하고 나서 40% 가까이 올라갔고 실제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한 30% 가까이 먹었습니다. 저 영웅 전차남 추천주 정보 체험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8673-4901로 체시스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낮에는 주식 리딩하고 밤에는 해외 선물 리딩하는 영웅 전차남의 VIP 체험방으로 제가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은 채널 구독과 그리고 영상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전문가 영웅 전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